안녕하세요, pom프대마왕입니다. 이번에 언박싱할 제품은 박스가 상당히 큽니다. 보시면 프로젝터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 제가 쓰던 프로젝터가 앱슨 제품인데 해상도를 FHD만 지원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4K 해상도를 지원하는 프로젝터로 일단 기기 변경을 한번 해보려고 여러 제품을 좀 물색을 했는데, 다른 제품 같은 경우는 가격이 거의 100만원 후반대, 200만원이 넘고 비싼 거는 막 400, 500 끝도 없이 올라가서 일단 그래도 좀 가격 대비 성능이 좀 좋은 제품을 찾다 보니까 비비텍 MH3000K라는 제품이 기존에는 한 120만원 정도에 판매를 했었는데 11월 말 12월 초쯤부터 100만원으로 일단 가격을 내려서 사이트에서 실제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은 한 97만원, 8만원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일단 97만원 정도에 구매를 한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쇼핑몰에 이제 쿠폰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 있는데, 아무튼 상당히 다른 4K 프로젝터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 박스가 원래 이게 프로젝터 박스고요. 요거는 안에 다른 구성품이나 이런 게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일단 작은 박스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조그만 박스에는 실제 프로젝터 구성품은 아니고 커피 믹스 하나, 둘, 셋, 넷, 5개, 비비텍 볼펜 2개, 네. 그 다음에 요거는 팔찌, 위안부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있는 단체에서 팔고 있는 팔찌인 것 같습니다. 좋은 일 하는 데 쓰는 것 같고, 요거는 안에 사탕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아마 이게 이제 무선으로 아이폰이나 이제 핸드폰 이제 미러링, 그러니까 캐스트 기능이 있는데 그거를 하는 방법을 컬러 프린터로 양면으로 인쇄되어 있네. 네, 설명을 해놓은 간단한 설명. 그 다음에 후기 사은품. 와우, 최우수 후기 선정 시 10만원 상당의 10만원 상품권을 증정을 해준다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후기를 1, 2번을 선택할 수 있는데,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블로그나 SNS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하고 하면 신세계 상품권 3만원, 중복은 안되니까 아무래도 이게 더 낫긴 하겠죠. 3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잘 써서 10만원까지 받으면 13만원, 네, 좋긴 하네요. 네, 일단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니까 손으로 쓴 손편지까지 들어있다고 하는데, 네, 이제 팔이 아프셔서 그런지 손편지는 안 들어있네요. 아무튼 이렇게가 그 작은 그 박스에 들어있던 구성품입니다. 요거 한번 열어볼까요? 이게 뭔지 궁금하긴 한데,
역시 사탕이 들어있네요. 입이 심심할 때 하나씩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작은 박스에 있는 구성품은 확인을 마쳤습니다. 네, 이제 프로젝터 박스를 한번 개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에 찍던 거보다 이제 좀 카메라 각도가 좀 올라가 있어서 이게 화각이 잘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박스가 커서 일단 이렇게 위에서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스 상단에는 일단 봉인 테이프가 붙여져 있긴 합니다. 여기에 원래는 그 프로젝터 매니아 이게 붙여져 있었는데, 저는 처음에 요 박스 말고 원래 이제 택배가 오는 박스가 있는데 거기에 이게 떨어져서 그냥 굴러다니더라고요. 이게 처음부터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무튼 개봉된 적이 없는 새 제품인 거는 확인을 했습니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제품 박스를 뜯는 저는 박스를 열면 리모컨, HDMI 케이블, 그 다음에 국내용 전원 케이블, 그리고 무선 동글, 그 다음에 설명서랑 배터리가 들어있습니다. 배터리는 중국산 배터리고 알카라인 배터리는 아닌 것처럼 보이네요.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메인 프로젝터 이렇게 프로젝터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포장이 되어있고, 이렇게 프로젝터 본체가 박스에서 일단은 완전히 꺼냈습니다. 제품 스크래치 방지를 위해서 여기 위쪽에는 비닐이 붙어 있긴 합니다. 일단 비닐은 빼야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포커스링이랑 줌 이쪽이 비닐에 쌓여져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렌즈는 아쉽게도 사용하지 않을 때 막을 수 있는 커버가 없고 그냥 이렇게 좀 노출이 되어 있는 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먼지가 살짝 묻었네요.
프로젝터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에 컨트롤 패널이 있고 뭐 파워, 뭐 이렇게 커서 위아래 움직이는 버튼 이렇게 있고, 또 뒤쪽에는 이제 입력 단자하고 전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쪽에 프로젝터의 후면부인데요. 12V 트리거, 전원, 그 다음에 미니 USB, 그 다음에 USB 2.0 단자 하나, 여긴 3.0, 2.0 이렇게 각각 하나씩, 그 다음에 음성 출력해줄 수, 그러니까 사운드 출력해주는 광출력 단자 하나 있고, 그냥 일반 오디오 잭 하나 있고, 여기 켄싱턴 락 하나 있고, HDMI는 총 2개가 지원이 됩니다. 네, 아시다시피 비비텍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프로젝터고 DLP 방식을 사용하는 프로젝터입니다. 네, 이쪽은 프로젝터 윗면에 있는 컨트롤 패널 부분인데, 전원 스위치, 그 다음에 뭐 상하 좌우 움직일 수 있는 스위치, 그 다음에 선택 스위치 이렇게 있고, 버튼 누르는 감은 아주 좋지도 않고 그냥 일반 평이한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아마 LED 표시 부분인 것 같은데, 파워, 템프, 램프. 아마 이 템프는 이제 온도 높을 때 아마 경고등 같고, 요거는 램프 켜졌을 때, 전원 들어왔을 때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메뉴, 그 다음에 입력 단자 선택, 이건 뭐 백,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렌즈를 움직여서 그 렌즈 위아래를 이제 요걸 돌리면, 요 커버를 벗긴 다음에 돌리면 이제 실제 그 스크린에 비춰지는 화면을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뭐 스크린을 위아래로 움직이긴 힘들기 때문에 이 기능을 이용해서 미세하게 그 상하를 맞추는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아마 상하 키스톤은 조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렌즈 그 화면 각도에 따라서 약간의 이제 요걸 정확하게 맞추더라도 화면이 이렇게 그 사다리꼴로 표시가 될 수 있는데, 요때 이제 키스톤을 조절해서 요거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게 그렇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앞쪽은 비비텍 로고가 커다랗게 인쇄되어 있고, 렌즈부, 그 다음에 여기는 4K를 지원하는 4K 마크가 색깔이 약간 금색 같이 보여 있어요.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렌즈 오른쪽 이거 동그란 게 아마 리모컨 수신부인 것 같습니다. 일단 외관은 이렇게 생겼고요. 일단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에 사용하던 프로젝터 이제 천장에 설치하는 그 브라켓인데, 이게 기존 거에는 일단 뭐 설치가 가능했는데, 지금 총 3군데 볼트를 결속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다리의 길이가 짧아서 설치가 정상적으로 안 됩니다. 좀 아쉽긴 한데, 요거의 다리가 한 개는 훨씬 길어야만 장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거 뭐 브라켓을 다시 구매를 하던가 아니면 다리만 긴 걸로 바꿀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상태로 좀 불안하긴 하지만 일단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현재 임시로 프로젝터를 설치를 한 상태인데, 보시면 이게 좀 많이 그 프로젝터가 오른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센터가 정확하게 안 맞고, 어떻게 보면 이제 렌즈가 오히려 센터 쪽으로 가긴 해서 그런 거는 맞긴 한데, 지금 무게 중심으로 보면 상당히 이제 이쪽으로 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프로젝터가 중심을 잡기가 약간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설치를 일단 다시 하려고 하고 있고, 일단 지금 설치는 기존에 사용하던 프로젝터 브라켓이 이게 다리가 너무 짧아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조금 이제 긴 걸로 일단 구매를 해서 그걸 한번 장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제품이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하고 뭐 똑같은 제품이긴 한데 차이점은 기존에 사용하던 이 제품이랑 동일한 제품이긴 한데 이게 다리가 기존 거는 이제 길이가 좀 짧은 형태로 이렇게 돼 있고 다리 길이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다리가 길이가 좀 길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달았을 때는 이렇게 한쪽에 이제 치우쳐서 좀 치우쳐서 설치를 했었는데 이걸 이용해서 좀 제대로 중간에 센터에다 일단 장착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일단 새로 구매한 다리가 긴 걸로 일단 교체는 했고요. 어차피 다리가 4개이긴 한데 요즘에 나오는 프로젝터들은 대부분 다리가 3개인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에 계속 제가 쓰고 있던 앱슨도 그랬고 얘도 일단 다리는 3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요거를 좀 가운데에 오도록 일단 좀 조정을 했고요. 예전 거는 너무 한쪽으로 좀 치우쳐 있었긴 한데 그거를 이제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이렇게 일단 장착을 했습니다. 네, 일단 프로젝터를 그냥 살짝만 걸어 놓은 상태고요. 보시면 살짝 흔들리는 걸 알 수 있는데 무게중심이 앞뒤로도 어느 정도 맞아 있는 상태입니다. 살짝 뒤로 케이블들이 가긴 했는데 무게중심이 이제 살짝 뒤로 가긴 했는데 케이블들이 이제 위로 설치돼 가지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뒤가 더 내려가는 듯한 이게 아마 더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이 정도로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거의 아주 약간만 뒤로 무게중심이 살짝 쏠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를 일단 완료를 했습니다. 프로젝터를 켜서 이제 스크린하고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일단 고정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저쪽에 메인으로 쓰는 이제 엔비디아 쉴드가 있고 이렇게 해서 쫄대를 따라서 선이 이렇게 쭉 올라와서 이렇게 해서 프로젝터 뒤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전원, HDMI 1, 2, 그 다음에 광 케이블. 광 케이블은 저쪽 끝에 있는 소니 무선 헤드셋이랑 연결이 됩니다. 위에는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정에 구멍을 이거를 뚫지를 않기 위해서 그리고 나사 위치가 조금씩 이동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판을 하나 대서 판이 떨리지 않도록 일단 천정의 구멍은 최소한으로 해서 저기 피스 하나만 박혀 있고 여기에 철판 이건 이제 알루미늄으로 해서 이제 아는 분한테 제작을 좀 해달라고 해서 받은 건데 이렇게 해서 천정에 저렇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잘은 안 보이시겠지만 블라인드 안쪽으로 해서 총 피스 4개에 블라인드까지 해서 피스 5개로 해서 일단 고정은 되어 있습니다. 알루미늄이 근데 저도 처음에 이거 만들어 달라고 할 때까지만 해도 정확하게 이게 잘 버틸지 안 버틸지 좀 의문이 들긴 했는데 프로젝트 무게가 3kg에서 4kg, 무거운 건 7, 8kg까지 나가는데 일단 걔네가 달리면 휘어집니다. 지금 보시면 구조상 이렇게 이제 약간 니은자로 꺾어져 있는데 저쪽 니은자로 꺾어진 부분이 이쪽이 이렇게 아래로 휘어집니다. 그래서 약간 프로젝터가 대롱대롱 매달리는 형식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서 저쪽 천장에다가 일단 요걸 하나 고정을 해서 지금 보시면 약간 흔들리긴 하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고정은 잘 되어 있습니다. 보는데 불편함 없고, 이렇게 해서 장착을 성공을 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거는 MH3000K의 스펙입니다. 모델명이 MH3000K인데 이거를 인터넷에 구글이나 이런 데서 조회하면 국내 사이트 말고는 검색이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이게 MH3000K라고 하는 거는 국내 모델명인 것 같고, 동일한 모델이 HK2200이라고 해서 해외에서는 그렇게 또 팔리는 것 같습니다. 매뉴얼을 받으면 그래서 모델명이 여러 개로 적혀 있긴 한데 다 동일한 제품인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0.47인치의 그 TI사의 그 DMD 칩을 사용을 했고, 대부분의 그 DLP 프로젝터가 고가 400, 500 정도 되는 게 아니면 대부분 0.47인치 TI사의 DMD 칩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밝기가 22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해외 쪽 자료는 보면 HK2200 이런 거 자료를 보면 밝기가 2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 안시루멘이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국내는 2200이라고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이게 측정 대략 근사치다 이런 식으로 또 표기를 해놓긴 했던데, 해외에는 2000이라고 돼 있는 걸 봐서는 2000이라고 하는 걸 그러니까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거는 약간 스펙을 조금 올린 게 아닌가 10%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청하는 환경이 사람들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주로 이제 밤에 이제 보는 저한테는 밝기 2200은 큰 의미는 없더라고요. 밝은 환경에서 보면 화질이 그 화면이 이렇게 허옇게 뜨기 때문에 그닥 좋지 않아서 항상 이제 낮에 이렇게 블라인드를 내리고 보는 것보다는 항상 밤에 보기 때문에 밝기 2200은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아무튼 해외에는 20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해상도는 UHD 4K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4K, 리얼 4K, 그러니까 네이티브 4K는 아니고 유사 4K라고 하는 그 픽셀 시프팅 방식, 그러니까 TI사에서 나오는 그 XRP라는 기술을 써서 픽셀을 이렇게 움직여서 그 화소를 이제 좀 올려주는 기술입니다. 근데 이게 실제 이제 제가 앱슨 FHD 프로젝터를 쓸 때 이제 화질이 멀리서 보면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을 하진 않았는데, 이제 가까이서 보면 이게 픽셀이 보이는데 그게 좀 크긴 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XRP 기술로 해서 그러니까 그 스크린에서 가까이 보면 확실히 픽셀이 작긴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픽셀을 이렇게 쉬프팅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는 돼 있는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되는 게 참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화질은 FHD랑 4K랑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유사 4K더라도 FHD랑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투사비는 일단 제가 쓰는 앱슨하고 비슷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 한 3.8m, 스크린이랑 3.8m 정도 거리가 되는데 줌을 거의 하지 않고 130인치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램프 수명은 4000시간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이거는 이제 표준 모드일 때고 보통 이제 에코 모드로 쓰기 때문에 10,000시간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저는 이렇게 오래 아직 프로젝터로 써본 적이 없긴 한데, 프로젝터가 이제 실제 이제 나와 있는 시간에 그 밝기가 한 80% 정도 떨어지는 게 원래 나와 있는 수명의 한 10%, 20% 정도 쓰면 밝기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램프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램프는 밝기가 이렇게 한 번에 훅 가는 건 아니고 처음에 상태가 제일 이제 밝았다가 그게 이제 사용을 하면서 수명이 조금씩 줄어들어서, 그게 수명이 줄어든다는 게 밝기가 조금씩 약해지다가
마지막 되면 솔직히 이제 아예 깜깜해지긴 확 줄긴 할 텐데, 아무튼 실제 사용 시간이 10,000시간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그 어느 정도 밝기를 유지하는 80% 정도 쓰는 거는 10,000시간까지는 못 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사거리, 투사 렌즈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 줌은 1.3배까지 됩니다. 그리고 화면비는 16대 9고, 그리고 키스톤이 수직 키스톤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설치할 때 센터만 좀 맞추면 키스톤이 지원이 되니까 사다리꼴을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설치를 해봤는데 키스톤 안 쓰고 거의 맞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스크린에 가까이 가서 보면 위쪽이랑 아래쪽이랑 이제 약간 사다리꼴 형태이긴 한데, 그 정도는 조정 안 해도 멀리서 떨어져서 보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서 키스톤 기능 사용을 하진 않고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렌즈 시프트, 이게 생각보다 중요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프로젝터 브라켓이 이제 위아래로 이제 움직이긴 하는데, 렌즈 시프트 기능을 쓰면 그런 게 고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영상을 스크린에 이제 딱 정확하게 맞출 때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렌즈 시프트 지원되는 게 좋긴 하더라고요. 3D는 지원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아쉽긴 합니다. 앱슨 같은 경우는 이제 SBS나 그러니까 좌우로 분할되거나 상하로 분할된 TAB 화면 상관없이 이제 그 리모컨에서 선택 2D, 3D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제 그 쪼개진 화면이 하나로 합쳐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렇게 떨리는 듯한 화면으로 합쳐져서 그 이제 안경을 쓰면, 앱슨 같은 경우는 아마 블루투스로 연결을 했던 것 같은데, 안경하고 이제 싱크가 맞으면 왼쪽 오른쪽 화면을 착착착착 이렇게 얘가 보여주면서 그 떨리는 화면이 실제로 화면이 떨리는 건 아니고 하나의 화면, 왼쪽 화면 오른쪽 화면이 이제 빠르게 투사가 되는 건데, 거기에 맞춰서 딱 정확히 싱크를 맞춰서 왼쪽 오른쪽 그 안경을 보여줬다가, 그러니까 왼쪽 보여줬다 오른쪽 보여줬다 하면서 양 눈이 이제 다른 화면을 보면서 그 입체감을 느끼게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작동을 해야 되는데 비비텍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SBS나 TV 화면으로는 3D를 볼 수가 없고, 실제 이제 블루레이 3D를 플레이를 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이제 SBS나 TV 화면을 이제 프레임 패킹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로 합쳐져서 쏴줘야 프로젝트에서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디나 이런 데서는 볼 수는 없고 PC를 이용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써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매뉴얼 상에는 SBS, TV 지원된다고 써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리고 글을 검색해도 다른 분들도 안 되고 PC 연결해서 설정하고 본다고 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자체 이제 플레이어를 USB를 꼽으면 재생이 되긴 해서 CPU 프로세서 이런 거 들어가 있다고 돼 있더라고요. 말리 GPU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무선은 동굴을 USB 형태로 꼽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 구성품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제가 이제 아이폰을 쓰는데 아이폰에서 미러링 선택을 하면 그 비비텍이 딱 보입니다. 그래서 누르면 영상 전송은 잘 되긴 하는데, 실제 제가 이제 웨이브나 티빙 영상을 한번 전송을 해봤는데, FHD 화면을 전송을 해봤는데 프로젝터랑 거리는 기껏해야 1.5m 정도? 바로 이제 머리 위에 있는데, 영상이 그러니까 이제 계속 끊기는 건 아닌데 한 10초, 20초 정도 보이다가 한번 끊기고 살짝 끊깁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화질 선택 이런 게 있진 않았는데, 이게 화질보다 안 끊기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화질 자체가 이렇게 막 못 볼 정도로 이렇게 안 좋다고 생각이 들진 않았는데, 한 10초, 20초마다 한 번씩 살짝 끊기는 현상이 있는 게 조금 아쉽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부 저장 공간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스피커는 달려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밤에 혼자 보니까 저는 이제 이거는 스피커는 이제 꺼놨습니다. 그리고 그 PC랑 VGA 단자니까 그 D서브 단자로 연결을 할 수도 있고 HDMI 이용해서 4K까지 지원할 수 있고 문서도 USB 넣으면 볼 수 있고 동영상도 재생되고 그림, 오디오 다 재생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도 실제로 그 자막까지 지원을 하더라고요. 자막이 보이긴 하는데 자막에 대한 이제 약간 잘 보이기 위해서 뭐 그림자 처리를 한다든가 그런 건 지원하지 않고 그냥 딱 보여줍니다. 이제 뭐 그래도 뭐 재생이 되는 게 어디냐라고 하는데 이게 또 오디오 코덱을 아마 이제 라이센스 문제 때문일 수도 있는데 요즘에 뭐 대부분 DTS나 뭐 돌비 오디오 뭐 이런 거 지원을 해서 이제 쓸 텐데 그런 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파일을 몇 개를 재생해봤는데 대부분 음성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자체가 아예 안 나옵니다. 화면만 나오고. 그래서 그냥 이거는 그냥 이런 기능이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HDMI 포트 2개 달려있고 2개 다 2.0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4K가 됩니다. 그거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어떤 거는 뭐 200만원 정도 하는 프로젝터들 봐도 또 하나는 2.0인데 하나는 1.4 이런 식으로 지원하던데 얘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둘 다 2.0을 지원합니다. USB 포트는 하나는 2.0 하나는 3.0 이렇게 2개 있고 외관은 뭐 기존에 쓰던 앱선하고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무게는 얘가 조금 더 무겁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 소음은 죄송합니다. 소음은 일단 그 노멀 모드일 때 33dB 그 다음에 에코 모드일 때 29dB라고 돼 있는데 일단 앱선하고 비교했을 때 둘 다 이제 에코 모드 놨을 때 앱선이 27 얘가 29인데 크게 차이 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에코 모드일 때는 둘 다 조용한 환경에서 그냥 만약 헤드폰 벗고 있으면 팬소리 들리고요. 근데 아주 시끄러워서 막 집중에 방해된다는 정도는 아닌데 내 머리 위에서 프로젝터 팬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는 확실히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낮에 밝은 화면으로 보기 위해서는 이제 노멀 모드로 봐야 되는데 이게 제가 앱스는 쓸 때도 그랬고 얘도 그렇지만 일단 노멀 모드로 하면 팬 소음이 상당히 커집니다. 그나마 얘는 이제 33dB라고 되어 있긴 한데 앱스는 33이 아니라 35인가? 36? 하여튼 이렇게 되는데 앱슨 같은 경우 노멀 모드일 때 진짜 팬 소리가 너무 커서 이거 좀 약간 방해된다 정도 느낌이 있었고 얘는 앱선보다는 이제 스펙상으로 이게 소음이 좀 적긴 해서 확실히 적긴 한데 또 노멀 모드일 때 크긴 큽니다. 그래서 노멀 모드일 때 뭐 일반 그냥 방송을 보면 상관없겠지만 그러니까 뭐 헤드폰을 쓰거나 그러면 상관없겠지만 만약에 그냥 뭐 이렇게 앞에 스피커로 이렇게 그 음성을 트는 사운드를 트는 상태에서는 팬 소리가 조금 거슬리긴 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스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MH3000K의 메뉴를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 탭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첫 번째는 이미지, 여기에 뭐 극장 모드 뭐 이런 거 선택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색감이랑. 그리고 고급 설정에는 감마, 그 다음에 비비드 블랙, 브릴리언트 컬러 설정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이제 조절 탭으로 가면 여기 3D 메뉴가 있습니다. 그 모드 선택 뭐 이런 거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HDR도 여기서 자동 끔 이렇게 있습니다. 항상 ON은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밑에 키스톤 보정 해서 수직 키스톤은 메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설정에는 뭐 여러가지 프로젝터 설정을 할 수 있는 메뉴가 있고 관리에는 뭐 HDMI 뭐 버전 선택하고 뭐 그런 거 있고 프로젝터요 뭐 펌웨어 업그레이드 뭐 이런 거 프로젝터 전반적인 설정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메뉴가 있고 마지막 탭은 정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메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뒤에 영상들은 이제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영상에 만약에 이제 노출이 되면 저작권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영화 화면은 할 수가 없고, 이제 뭐 LG나 뭐 이렇게 영상 디스플레이 기기 만드는 회사에서 데모 영상이 올려져 있는 게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그래서 그런 그 데모 영상입니다. 4K 데모 영상이긴 한데 이게 아이폰으로 찍은 건데 한계가 조금 있긴 하더라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삼성 거라고 돼 있었긴 한데 이게 블랙을 얼마나 잘 표현하는지 뭐 그런 거 좀 강조하는 영상이긴 하더라고요. 삼성이 이제 QHD QLED, 네, QLED를 광고하면서 블랙을 잘 나타내는 거 홍보하려고 쓴 영상 같습니다. 보시면 블랙이랑 빨간색 표현이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블랙은 그게 진짜 뭐 OLED처럼 그렇게 딥한 블랙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TCL 데모 영상인데 색감 자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컨트라스트가 얘가 국내 스펙상 4만대 1이라고 되어 있는데 7만대 1이라고 되어 있는 앱선 제가 기존에 쓰던 것보다 컨트라스트는 훨씬 높습니다. 색감이 훨씬 쨍하다고 해야 되나? 뭐 화질 차이, 그러니까 해상도 차이도 있긴 한데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훨씬 색감이 진합니다. 블랙 색상 표현은 뭐 둘 다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진 않는데 색감은 확실히 이게 더 좋긴 하더라고요. 그 비비텍 DLP 방식이 확실히 색감이 더 좋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영상 앞에 이제 언박싱 영상이랑 스펙 한번 확인해 봤고, 뒤에 이제 데모 영상을 봤는데 뭐 데모 영상은 이제 투사한 화면을 이제 아이폰으로 찍은 거라 뭐 크게 의미는 없지만 그냥 이 정도 화면을 재생해 준다, 그 색감 좋다, 뭐 이렇게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FHD에서 이제 4K 프로젝트로 기변한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구매하시는데 조금 참고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확실히 4K 프로젝터가 좋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90만원 후반, 97, 98 그 정도니까 가격적 메리트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블루투스 뭐 이런 거 지원 안 되는 그런 좀 이제 단점 그런 게 좀 있긴 하고, 3D가 이제 지원이 좀 떨어진다 뭐 그런 게 있긴 한데, 뭐 원래 정석은 블루레이로 해서 3D를 보는 거긴 하니까 거기서 뭐 잘 된다고 하니까 그냥 제 입장에선 조금 아쉬운 거고, 아무튼 조금 이제 뭐 이렇게 부가적인 기능이 조금 떨어지는 거 빼고 기본적인 그냥 화질 자체는 확실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본부대망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